네. 그래서 물질대사 마지막 조금 설명을 덜 했더라고요. 뭘 덜 했냐면, 이제 물질대사 과정을 볼 건데, 과정을 좀 설명을 해야 돼요. 요거 하고, 우리 바로 이어서 생명 중심 원리 넘어가겠습니다. 물질대사 과정. 그래서, 반응물하고, 효소가 만납니다. 요때는 이거 두 개 가능 파지, 그러니까 기질, 효소 기질 특이성을 만족을 한 거예요. 효소 기질 특이성을 만족을 해서 뭘 만드냐면, 이거 두 개가 합쳐진 효소 기질 복합체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중에 설명해 줄게. 그 다음에 이제 효소가 다시 나오고, 효소랑 생성물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반응물은 열쇠라 했고, 효소는 열쇠 구멍이라 했잖아요. 그럼 열쇠랑 열쇠 구멍을 딱 넣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제 아구가 맞게 떨어졌다. 그러니까 딱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그러면 열쇠하고 결합되어 있는 거랑 열쇠 구멍하고 결합되어 있는 상태는 다른 거예요. 맞죠? 다른 거. 그러니까 효소랑 효소 기질 복합체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열쇠 구멍이 되고 열린 문이 된다는 거예요. 요렇게 생각하면 좀 편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그래프를 그리면 여기서 효소의 개수가 어때요? 효소 수는 일정하죠. 맞아요? 효소 무한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촉진확산하고 비슷한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래서 기질의 농도, 그러니까 기질이 반응물이 했으니까 기질의 농도라고 하면 여기가 물질대사 속도로 할게요. 라고 하면 처음에는 들어가자마자 계속 빨라지다가 얘가 효소를 다 소모하고 나면 요렇게 계속 일정하게 된다는 거. 그래서 여기 이 상태가 이제 맥스 상태인데, 그러니까 최대로 결합한데, 그러니까 효소 기질 복합체의 수가 제일 많을 때, 가장 높을 때, 하이스트 일 때의 포인트가 요거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3분 만에 추가로 정리했고, 이제 할 거는 이제 03입니다. 03 세 번째, 02 했죠? 03 해보겠습니다. 자, 보면 03 생명 시스템 내의 정보 흐름입니다. 그러면 생명 시스템의 정보라는 거는 뭘까요, 여러분? 당연히 이 정보는 뭐가 되겠죠? 유전 정보가 되겠죠? 유전 정보. 그랬을 때 이 유전 정보는 내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앞에서. 네, 단백질 합성 정보를 했었죠. 맞죠? 기억나죠? 단백질 합성 정보인데, 이 단백질이라는 게 되게 중요한 게 우리의 겉부분도, 그러니까 외모 같은 것도 여기 속하지만 여기 효소, 뭐 호르몬, 뭐 항체 등 다 중요한 게 얘거든요. 그래서 이 단백질 유전 정보를 얘를 이제 하드디스크, 이제 SSD로처럼 저장되어 있는 곳이 생명체에서는 DNA였죠. 맞죠? DNA에 얘는 이제 이중 가닥이었고, 이중 나선 구조였고, 두 가지의 가닥이었고, 여기서 램이 되죠. 램 역할을 하는 게 누구였죠? RNA였죠. 맞죠? 그러니까 이거 두 개 중에 한 개, 두 개 중에 한 개, 둘 중 한 개 적어 놓을게요. 둘 중 한 개에서 정보를 어떻게 해요?
받아오죠. 맞죠? 그래서 얘는 단일 가닥이었어요. 단일 가닥 받아와서 빠르게 전송해야 되니까 단일 가닥. 그래서 얘는 이제 저장을 하고 있는 거고, 얘는 전달하는 애니까 이렇게 됐었고, 이 RNA가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이 정보를 리보솜에게 전달합니다. 리보솜 우리가 배웠죠. 이번 주에 배웠는데 리보솜에게 전달을 합니다. 그래서 리보솜은 단백질 합성을 하는 곳이다. 합성을 하는 곳입니다. 그랬을 때 이 리보솜은 당연히 이제 막 구조가 아니었기 때문에 모든 세포랑 원핵과 진핵 다 합쳐 다 있는 모든 세포에 다 있는 구조였어요. 이랬을 때 단백질 좀 복습을 해봅시다. 단백질. 이 단백질은 단위체가 누구였습니까? 단위체가 아미노산이었죠. 맞죠? 이 아미노산이 몇 종류였습니까? 20종류였지 않아요? 20종류. 맞죠? 그러면은 이 단백질을 이 20종류를 이 아미노산이 조합 있죠. 이 20종류를 조합하는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조합을 어떻게 배열 상태, 하면서 배열 상태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뭐죠? 특정 단백질이 나온답니다. 단백질. 이렇게 특정 단백질이 나옵니다. 됐어요? 그럼 이 결국 이 아미노산의 배열 상태를 RNA가 이 유전 정보가 결국 요걸 들고 있다는 건데, 얘를 배열 상태를 보는 거니까 얘를 들고 있다는 건데, 결국 어떻게 이제 이거를 들고 있냐라고 하면 이제 가면 볼게요. 우리가 핵산 뉴클레오 엑시드라는 핵산은 우리가 DNA와 RNA로 구성이 됐었고요. 이 얘네들의 단위체는 누구였습니까? 뉴클레오 타이드였고, 이 뉴클레오 타이드는 인산과 당, 염기가 각각 1대 1대 1, 한 개씩 결합된 상태였어요. 이게 뭐 DNA인 경우 이 당은 크게 씁시다. 디옥시리보스였고, RNA의 경우 리보스였어요. 뭐 얘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염기가 좀 달랐죠. 염기 같은 경우에는 DNA의 경우는 어땠어요? DNA의 경우에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돼 있었고, 리보스 당연히 어떻게 했어요? 리보스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이었잖아요. 그랬을 때 얘가 뭐 우리가 배웠을 때 4종류였는데, 하여튼 뭐 어쨌든 두 개 가는 건 아니까 이제 요거 두 개가 서로 이제 염기의 연결 이제 상고적으로 했었죠. 상고적. 맞죠? DNA에서는 어떻게 됐었어요? 아데닌하고 타이민, 구아닌하고 사이토신이었고, DNA에서 RNA로 넘어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아데닌이 있으면 얘가 유라실이 받고, 타이민이 있으면 얘가 아데닌이 받고, 구아닌이 있으면 사이토신이 받고, 사이토신이 있으면 구아닌이 받는 이런 구조였잖아요. 상보적으로. 맞죠? 상보적이란 건 짝으로 되어 있다. 상보적 메커니즘은 짝으로 되어 있다. 이런 거였잖아요. 맞죠? 그랬을 때 우리가 이 20종류를 결국 이 20종류를 커버치기 위해서 결국 어떤 게 되냐면, 결론적으로 아미노산의 배열 지정은 염기들의 조합으로 지정이 되는데, 이 염기들의 조합이 몇 개면 될까 이거예요. 몇 개면 이게 가능한가 이거예요. 근데 이 아미노산이 몇 개였어요? 20개였죠.
그럼 이 20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얘가 다 커버 쳐야 되죠. 맞죠? 커버 쳐야 돼요. 무조건 다 지정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맞죠? 이랬을 때 결국 조건에, 그러니까 그 조합의 종류는 다 커버 치려면 이 염기 조합의 종류는 이 아미노산 개수보다 아미노산 종류수보다 같거나 많아야 돼요. 맞죠? 이 다 커버 치려면. 그럼 이 상태에서 이제 보게 되면 결국 결론적으로 얘기했을 때 세 개의 염기 조합이 어떻게 됩니까? 아미노산 한 개를 지정합니다. 를 지정을 하게 돼요. 왜 이렇게 되냐면 생각해 봅시다. 세 개의 염기 조합은 결국에는 봐봐요. 만약에 if 염기 한 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몇 개밖에 안 돼요? 4개밖에 지정 못하죠. 4종류밖에.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성립해야 하네요? 안 하겠죠. 다음 염기 2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2칸씩 돼 있고 여기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들어갔고 그러니까 RNA하고 DNA는 따로 빼야 되니까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즉 몇 가지? 4의 2승계가 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즉 16개밖에 지정을 못해요. 그러면 우리 20개가 넘으니까 얘를 다 지정 못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염기 3개가 아미노산을 지정하면 얘는 충분히 커버 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랬을 때 염기 3개가 지정하면 얘는 4의 3승계잖아요. 즉 몇 개죠? 64가지죠. 그럼 64가지가 20가지를 지정을 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러니까 한 조합이 아미노산 한 종류를 지정하는 거예요. 여러 조합이 64가지다 보니까 여러 조합 수가 아미노산 한 종류를 지정하는 경우. 그 다음에 어떤 특정 조합은 아미노산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됐어요? 했을 때 뭐 요렇게 되면 이러한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중복 지정이 가능합니다. 중복 지정. 그러니까 얘는 단일 지정이고 중복 지정이고 얘는 끝 종결이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론적으로 이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3개의 염기 조합이 DNA에서는 이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의 조합이고 RNA에서는 어떻게 돼요? 아데닌, 유라실, 구아닌, 사이토신의 조합이니까 이름이 달라야겠죠. 그래서 DNA에서는 요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트리플렛 코드라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국어로는 3염기 조합이고요. 영어로는 트리플렛 코드라고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RNA에서는 요거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면 그냥 똑같습니다. 영어도 한국어는 똑같거든요. 코돈이 됩니다. 코돈 이렇게 됩니다. 됐죠? 요렇게 조합이 된다. 그래서 3개의 염기 조합이 조합을 지정할 수밖에 없다. 됐죠? 이해되죠? 맞나요? 잠시만요. 마우스가 왜 안 됐고 이제 요 과정을 좀 살펴보면 결국 이제 이 과정을 좀 살펴보면 여기서 좀 살펴볼게요. DNA는 어떻게 했어요?
핵 안에 존재하죠. 핵 안에서 RNA로 정보를 전달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전 정보를 얘는 유전 정보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으니까 얘는 역할이 뭐였습니까? 이거를 전달하는 게 목표였죠. 그래서 얘네 두 개한테 뭐예요? 넘겨줘야 되죠. 넘겨줘야 돼요. 이 정보를 넘겨야겠죠. 맞아? 그러니까 넘긴다의 영어가 뭐였습니까? 트랜스퍼였죠. 맞죠? 트랜스퍼. 그래서 한국어로는 전사 과정을 이루어집니다. 이 전사는 당연히 DNA가 있는 요 핵 안에서 이루어지겠죠. 핵 안에서. 맞죠? 그 다음에 이 전달받은 거를 누구한테 전달합니까? 얘가. 이거. 와일로. 누구한테 전달하냐면 리보솜에게 전달해서 리보솜이 어떻게 돼요? 이거를 해석을 해서 뭘 합니까? 해석을 해서 뭘 해야 돼요? 아미노산을 단백질로 합성을 해야겠죠? 맞나요? 합성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해석한다라는 말을 따라와서 얘를 translation 그래서 번역이란 말을 씁니다. 번역. 요 정보를 해석한다. 번역. 그래서 뭐가 되냐면 결국에 단백질을 합성하면서 이제 단백질이 되겠죠. 이렇게. 요 구조를 이룹니다. 요 구조. 근데 요 구조가 여기 이제 요까지는 핵 안에서 이루어지고 여기는 세포질, 핵 밖을 우리가 세포질하거든요. 요게 핵 밖입니다. 핵 밖.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요 과정을 우리가 생명 중심 원리라고 하는데 왜 생명 중심 원리냐면 모든 생명체가 동일하게 합니다. 모든 생명체가 이걸 동일하게 해요. 그러니까 세균하고 인간하고 똑같이 이걸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다른 게 없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좀 적어보면 유전자 저장을 할 때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얘가 이중 나선 구조죠.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는데 이 염기의 상보적 결합으로 하죠. 맞아요? 염기의 상보적 결합. 그래서 아데닌 개수하고 타이민 개수 같고 구아닌 개수하고 사이토신 개수가 이렇게 같죠. 요거는 무슨 결합이라 했습니까? 수소 결합이라죠. 수소 결합. 공유 결합이 아니었어요. 맞죠? 맞죠? 그거까지 알아도 됐고. 그랬을 때 첫 번째 가닥이 이렇게 할게. 우리가 DNA 첫 번째 가닥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그 다음에 이렇게 하자.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다이스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뭐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 얘가 1가닥이라고 하면 2가닥에서는 어떻게 되는다 배웠어요. 상보적이니까 타이민, 아데닌, 사이토신 어떻게 됐죠? 아데닌, 타이민,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이렇게 됐었죠. 맞나요? 여기에서 이제 둘 중 한 개에서 전사가 이루어지는데 이 전사도 항상 어떻게? 상보적으로 이렇게 상보적으로. 맞죠? 그러니까 DNA하고 이렇게 RNA로 전달될 때 어떻게 된댔어요? 여기가 아데닌이면 RNA에서 뭐가 반대했어요? 유라실이 이렇게 받고 타이민이면 아데닌이 받고 구아닌이면 사이토신이 받고 사이토신이면 구아닌 하는데 우리는 이 두 번째 가닥이 전사된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RNA에서 이게 이제 DNA이고 DNA 이중 나선이죠, 맞죠? DNA이고
RNA에서는 두 번째 가닥을 상보적으로 받아야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똑같이 얘가 아데닌, 유라실, 아데닌, 유라실 맞죠? 유라실, 구아닌, 유라실, 아데닌, 사이토신, 구아닌, 사이토신, 구아닌 이렇게 되네요. 얘가 맞죠? 이렇게 되죠? 맞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해석하는 거는 번역을 하는데, 그러니까 3개의 염기가 1개의 아미노산을 지정하죠. 맞아요? 그래서 이 RNA에서는 코돈이다 하고, 얘는 3연기가 되는데, 3연기 조합이 되는데, 코돈이 몇 개냐면 이렇게 자르면 되죠. 하나, 둘, 셋, 4개죠. 4개. 맞죠? 코돈이 4개니까 여기에서 번역을 할 때, 번역은 세포질에서 이루어집니다. 번역을 할 때 이렇게 되겠죠. 4가지. 됐죠? 그러니까 얘가 번역된 게 여기, 얘가 번역된 게 여기, 얘가 번역된 게 여기, 똑같은 게 올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온다는 거. 됐죠? 그러면 얘는 이제 추가로 아미노산 4개가 연결돼 있으니까 펩타이드 결합이 몇 가지입니까? 결합은 당연히 가운데만 연결되니까 3개겠죠. 그래서 이렇게까지 된다. 됐나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또 하면 이제 마지막 결론적으로 DNA에서 해간에서 전사가 이루어져서 결국에는 이제 RNA가 되고, 맞죠? RNA가 형성이 되고, RNA가 리보솜은 당연히 어디 있습니까? 세포질에 있죠. 세포질에서 번역을 해서 뭐가 됩니까? 단백질이 될 건데, 맞아요? 이 RNA의 코돈 한 개가 아미노산 한 개를 직접 뭐 합니까? 직접 지정하죠. 요거를. 맞죠? 그런데 DNA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DNA는 3염기 조합이 결국에는 코돈으로 한번 바뀌어야 되니까 얘가 중간에 이제 코돈이 되는 과정을 거치죠. 맞죠? 그래서 아미노산 한 개를 어떻게 됩니까? 간접 지정합니다. 그러니까 지정하는 건 맞는데 직접 지정은 아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 그리고 3염기 조합과 코돈은 무슨 관계죠? 코돈은 상보적 관계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아무 지장이 없을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하면 우리 보강 끝이고요. 총 해서 아까 18분이었으니까 한 40분 정도 되는데 보고 공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